여러분, 오늘날 런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깨끗한 공기, 그리고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템스강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빅벤이랑 런던 아이가 강물에 비치는 모습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런던의 모습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런던이 어떻게 두 번의 거대한 환경재앙을 겪고 지금의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대약치 사건입니다. 당시 런던은 말 그대로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수처리 시설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산업혁명 때문에 인구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도시에서 나오는 온갖 사람과 동물의 분뇨, 생활 쓰레기, 이 모든 게 그대로 템스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강이 아니라 거대한, 뭐랄까, 야외 하수구였던 셈이죠.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185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런던을 덮쳤어요. 이글거리는 태양이 오물로 가득 찬 템스강을 말 그대로 푹푹 찌기 시작한 겁니다. 강물 속의 온갖 폐기물들이 부패하고 발효되면서 상상하시는 그대로 끔찍한 악취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불쾌한 냄새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썩는 냄새로 뒤덮였고 당시 기록을 보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그대로 졸도해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지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지독한 냄새가 템스강 바로 옆에 있던 영국 의사당까지 덮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시민들의 고통으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자기 코로 직접 그 악취를 맡게 된 거니까요. 처음에는 커튼에 소독약을 적셔서 걸어놓는 식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었죠. 결국 의회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런던의 새로운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18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법안 덕분에 엔지니어 조셉 바잘겟이라는 인물의 지휘 아래 런던의 운명을 바꾼 대규모 하수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로 템스강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런던의 위생 환경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학취 사건이 해결되고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런던은 또 한 번의 끔찍한 환경 재앙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공기였습니다. 1952년의 데스모그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모든 최악의 조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사람들은 난방을 위해 석탄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석탄이 유황 성분이 많은 싸구려 저품질 석탄이었어요. 여기에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 배기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날씨였습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발생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로 가득 찬 무거운 찬 공기층 위로 따뜻한 공기층이 이불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냄비의 뚜껑을 꽉 닫아버린 것처럼 이 독성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런던은 5일 동안 말 그대로 어둠에 갇혔습니다. 유독성 물질이 섞인 짙은 안개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고 대낮에도 한밤중처럼 캄캄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스모그가 얼마나 짙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시거리가 고작 30cm.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 발도 안 보이고 팔을 앞으로 뻗으면 내 손이 스모그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괴한 상황이었던 거죠. 길을 잃을까 무서워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스모그가 앗아간 생명은 무려 12,000명에 달했습니다. 스모그가 낀 며칠 사이에만 4,000명이 숨졌고 그 후유증으로 몇 주에 걸쳐 8,000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이 노인이나 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은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 대기오염이라는 게 그냥 좀 불편하고 불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구나. 모두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현대적인 환경운동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끔찍했던 이 두 번의 재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떤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1558년 대악취가 도시를 마비시키자 그제야 하수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1952년 대스모그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자 1956년에 청정대기법이라는 게 제정됐죠. 결국 런던은 끔찍한 재앙이 코앞에 닥치고 나서야 마지못해 해결책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런던의 깨끗한 환경은 누군가 멀리 내다보는 해안으로 미리미리 계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런던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과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런던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